인류가 지구를 벗어나 머나먼 우주의 저편을 탐사할 수 있는 기술을 손에 넣은 이 시점에도 바다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지로 가득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바다에 서식하는 생물 중 30%에서 90%가량이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오차 범위가 이토록 넓다는 것 자체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바다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구 표면의 약 71%를 차지하는 바다는 광활하다는 말로도 미처 표현이 어려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부피를 지니고 있어 현실적으로 극히 일부만을 탐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유인, 무인, 원격 조정, 잠수정을 심해로 내려보내거나 해수 샘플에서 추출한 DNA를 분석하거나 해양 생물로 위장한 로봇을 투입시키는 등 바다의 신비를 파헤치기 위해 가능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는 중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미스터리한 존재들이 포착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해양 생물들을 조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소서스는 본래 미 해군이 소련의 잠수함을 추적 및 감시하기 위해 개발했던 탐지 시스템이었는데요. 냉전 당시 천문학적인 금액과 인력이 투자되었던 해당 장비는 소련 잠수함이 해군 기지를 출발하자마자 감지를 성공해낼 정도로 놀라운 탐지 능력을 보여주었죠. 이후 냉전이 종식되며 과학연구 장비로 용도가 변경된 소서스는 24시간 가동되며 바닷속 생물들의 다양한 소리들을 담아내게 됩니다. 각 소리가 지닌 주파수와 파형은 해당 생물의 대략적인 종과 크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요. 문제는 아주 드물게 과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기묘한 소리가 포착된다는 것이죠. (1999년 3월 1일) 약 2분 43초간 울음소리를 연상케 하는 굉음이 소서스에 감지됩니다. 어찌나 거대했는지 적도 태평양을 따라 늘어놓은 모든 장비들에서 소리가 감지되었을 정도였는데요. 소리에 줄리아라는 이름을 붙인 과학자들은 분석을 통해 해당 굉음의 주파수와 파형에 해양 생물이 내는 소리와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자마자 크게 경악하고 말았죠. 만약 이 소리를 생물이 냈다고 가정한다면 그 크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 흰수염 고래의 수배에서 수십 배 이상 거대하다는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몸 길이가 250m에서 최대 800m에 달하는 그야말로 영화 속 괴수나 다름없는 초거대 생물이 깊은 바닷속에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는데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이 결과에 과학자들은 현실적인 가능성을 우선 탐구해 보았죠. 그렇게 등장한 가설은 거대한 빙산이나 빙하가 붕괴 혹은 충돌하면서 커다란 소음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저 지진이나 화산 활동과 같은 다른 자연현상들도 후보에 올랐었지만 음향 특성상 빙산 혹은 빙하가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여겨졌는데요. 하지만 이 가설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존재했죠. 줄리아의 위치가 브랜스필드 해협과 케이프 어디어 사이에 남위 38도에서 남위 50도, 서경 70도 부근의 남태평양 심해로 추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역 전역에서 동시에 감지될 정도였던 줄리아의 정체가 빙산이나 빙하 활동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미국 맨해튼에 육박하는 면적을 지니고 있어야만 하는데요. 실제로 B15 빙산과 같이 면적이 11,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빙산도 존재하는 만큼 이는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었죠. 그러나 남극에서 분리된 빙산이 줄리아가 발생한 위치까지 멀리 이동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으며 해당 지역의 수온은 빙산이 거대한 면적을 유지하기에 너무나도 따뜻했습니다. 한마디로 줄리아의 위치까지 맨해튼 크기의 빙산이 떠내려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결정적으로 해당 시기에는 그만한 크기의 빙산이 근처에서 포착된 적이 없었죠. 이에 줄리아의 정체는 미발견된 거대 생물이 맞다는 주장이 나름의 근거들과 함께 제기됩니다. 첫째, 거대한 생물들은 의외로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길이가 13m에 육박하는 대왕 오징어는 그 실체를 탐구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전 세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4년이 되어서야 간신히 살아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할 수 있었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거대 오징어의 실존이 완벽하게 증명되었음에도 영상을 촬영하기까지 무려 8년이 더 소요되었다는 것이죠. 즉, 실제로 줄리아가 수백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생물이라도 사체가 무트로 올라오지 않는 한 실제로 목격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바다는 너무나도 넓다. 고래와 같이 비교적 거대한 생물이라 할지라도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종들은 뒤늦게 발견되거나 아예 발견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심해에 서식하는 생물들은 더더욱 그렇죠. 관해파리의 일종으로 추정되는 약 120m 길이의 거대한 해양 생물이 2020년이 되어서야 인도양 심해에서 뒤늦게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수백 미터에 달하더라도 그 개체수가 매우 적고 심해에서 은밀히 활동한다면 바닷속을 모조리 헤집는 게 아닌 이상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인데요. 즉, 평소 조용히 심해를 유영하던 거대 해양 생물이 1999년 3월 1일 모종의 이유로 포유한 후 지금까지 자취를 감추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편 일각에서는 줄리아의 정체를 두고 고래의 사투리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지금 들으신 소리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저 마리아나 해구에서 2014년 포착된 소리인데요. 30Hz의 저주파에서 시작해 최대 8000Hz에 달하는 금속성 고주파로 끝난다는 기묘한 특성을 지닌 이 소리는 일명 바이오트 왕이라 불리며 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던 바 있죠. 고래가 보통 12Hz에서 25Hz 사이의 주파수로 소통하며 대왕고래는 30Hz의 소리로 대화한다는 것을 근거로 대형 고래의 울음소리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현존하는 고래 중 그 어떠한 고래와도 울음소리가 일치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끝부분의 고주파가 도통 설명이 되지 않아 마리아나 해구에는 미지의 거대 괴수가 서식할지도 모른다 등의 소문이 돌기도 했죠. 그러던 2024년 9월 18일 국제학술지인 프론티어스의 하나의 연구 결과가 게재됩니다. 해양학자인 앤 앨런 박사 연구팀이 20만 시간 이상의 오디오를 바탕으로 훈련된 AI를 활용해 바이오트 왕을 분석한 결과 마리아나 제도 부근을 헤엄치는 브라이드 고래 10마리 중 9마리의 울음소리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인데요. 브라이드 고래는 수온 20도 이상의 전 세계 바다에서 서식하지만 바이오트 왕은 오로지 마리아나 해구 부근에 서식하는 개체군에서만 들을 수 있었기에 그동안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던 것이죠. 즉 바이오트 왕은 마리아나 제도 출신 브라이드 고래만이 사용하는 일종의 사투리였던 것입니다. 이를 근거 삼아 줄리아 역시 특정 고래 개체군의 사투리라는 가설이 등장했지만 그럼에도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은 여전히 존재했는데요. 사투리 가설만으로는 해역 전체에서 감지될 정도로 큰 소리, 약 3분간 울려 퍼졌을 정도의 지속성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 줄리아의 정체에 대해서는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상식을 뒤흔드는 초거대 생물이 아득한 심해에서 유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